남한 남부 해안의 겨울은 다른 곳들과는 다릅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은 얼어붙는 추위를 몰고 와 속초 어촌 마을의 작은 집들 틈새로 스며듭니다. 회색으로 뒤덮인 하늘, 고요히 황금빛 모래사장 위에 정박된 나무 배들, 새벽부터 바다로 떠난 어부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손이 거칠어진 여성들만 남아 바쁘게 움직이며 맨발로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낡고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작은 집 안에서는 소녀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화롯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불길이 좁은 방 안에 약간의 온기를 더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김미연은 집 한쪽의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가만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관절염 통증으로 인한 피로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리 와보렴. 미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딸을 불렀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장작 한 개를 화롯불에 넣고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미연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예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딸아, 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해준 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비로움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거야.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하고 모든 이에게 친절히 대하며 살아가야 한단다. 네, 엄마. 꼭 기억할게요. 지은은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마치 바깥의 차가운 추위를 몰아내려는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틈 사이로 휘몰아치며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집 안에는 자비로운 마음의 빛이 밝혀져 긴 겨울을 따뜻하게 감싸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하늘이 아직 희미한 색을 띤 채 깨어났다. 나무문 틈새로 들어온 냉기가 그녀를 움츠리게 했다. 얇은 니트를 걸치고 낡은 바구니를 들고 서둘러 해변으로 나섰다. 그녀의 일상적인 일은 조개 껍데기와 해초를 주워 닭들의 먹이를 마련하고 가족을 위해 약간의 수입을 보태는 것이다. 해변은 평화로웠고 들려오는 것은 파도가 꾸준히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지은은 이 시간이 가장 좋았다. 부드러운 새벽빛이 모래 위에 펼쳐지고 바닷바람은 더 이상 거칠게 울부짖지 않고 마치 하늘과 땅에게 속삭이는 듯한 순간. 그러나 오늘 아침, 그 고요함은 낯선 한 그림자에 의해 깨졌다. 물가 근처 큰 바위 옆에서 지은은 한 할아버지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외투는 너덜너덜했고 차가운 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는 무릎을 껴안은 채 가냘픈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멀리 광활한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마을에서 이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어디서 온 걸까? 예, 이렇게 매서운 추위 속에서 홀로 앉아 있는 걸까? 본능적으로 지은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녀는 호기심과 망설임 사이에서 갈등하며 서 있었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 그녀의 손에 든 바구니가 흔들렸다. 할아버지는 모래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를 집어들며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기침이 터져 그의 몸이 흔들렸다. 지은은 조용히 관찰했다. 가까이 가야 할까? 그녀는 스스로 물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슬프고 외로운 눈빛은 강한 끌림처럼 그녀를 뒤돌아설 수 없게 만들었다. 지은이 여전히 망설이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깊은 주름이 패인 그의 얼굴에 엷은 미소가 스쳤다. 지은은 깜짝 놀라 한 발짝 물러났지만 이내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너 이름이 뭐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당황했다. 그녀는 넓은 모래사장에서 서성이며 온 세상이 작아져 그녀와 할아버지만 남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신비로운 배경 음악 같았다. 지은이에요. 그녀는 바람 소리처럼 작게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지만 여전히 슬픔이 배어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름다운 이름이구나, 지은아. 나는 석진이란다. 그 후 할아버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무한한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지은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마음 한편에는 이상하면서도 친숙한 감정이 몰려왔다. 태양이 더 높이 떠오를 때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해변에서 웅크리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누구일까? 예, 그렇게 외로울까? 그에게 돌아갈 곳은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작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엄마, 오늘 아침에 해변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은은 어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며 말했다. 미연 씨는 손을 멈추고 딸을 돌아보았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니? 잘 모르겠어요. 큰 바위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계셨는데 너무 슬퍼 보였어요. 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미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보다 나쁜 건 없단다. 그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드리렴. 하지만 내 힘에 맞게 하렴. 우리도 여유가 많지 않으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식탁에 놓인 찬밥과 말린 생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묘한 죄책감이 들었다. 비록 그녀의 가족도 어렵지만 해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람이 지붕을 스치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가 지금도 춥지는 않을까? 누군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을까? 끊임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아침 식사로 남겨진 따뜻한 죽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떠서 약간의 말린 생선을 더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작년 겨울에 짜주신 낡은 니트를 꺼냈다. 니트는 군데군데 닳아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죽과 니트를 깨끗한 천에 싸서 작은 바구니에 담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해변은 여전히 얼어붙을 듯한 추위였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모든 것을 얼려버릴 기세였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석진 할아버지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 할아버지. 지은은 조심스럽게 불렀다. 석진 할아버지는 돌아보며 그녀를 보고 놀란 듯했다. 지은은 죽과 니트를 그의 앞에 내밀며 말했다. 이거 드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 옷을 입으시면 좀 더 따뜻하실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가냘픈 손이 떨리며 그녀가 건넨 것을 받았다. 고맙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낯선 사람을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 작은 행동이 자신의 삶과 그녀가 막 돕기 시작한 할아버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혀 알지 못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희미한 햇빛이 차가운 해변 위로 내려왔다. 지은은 그곳에 서서 조용히 앉아있는 강석진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스웨터가 그의 여인 어깨 위에 가볍게 걸쳐져 있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따뜻하고 낯선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작은 행동이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닷바람은 갈대처럼 뼛속까지 차갑지는 않았지만 강석진 씨에 대한 질문들이 지은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저분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추운 날 홀로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 걸까? 가족은 있으신 걸까? 집에 도착하자 김미연 아주머니는 작은 나무 책상 옆에 앉아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찢어진 어망을 고치고 계셨다. 지은은 바구니를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아침에 그 할아버지께 죽과 옷을 가져다 드렸어요. 지은은 말을 꺼내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미연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바느질하던 바늘을 내려놓으셨다. 잘했구나, 지은아. 하지만 누구를 돕더라도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한단다. 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엄마, 저 할아버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눈빛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연 아주머니는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다. 지은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있단다. 하지만 내가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느낀다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도 좋아. 어머니의 대답은 지은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창가에 놓인 작은 침대에 누워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달빛이 지붕의 틈새를 통해 들어와 나무 바닥 위로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강석진 씨의 모습이 다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슬픈 눈빛을 떠올리며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 간단한 아침밥으로 밥과 김치를 준비해 정성껏 싸서 해변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강석진 씨는 이미 그 큰 바위에 앉아있지 않았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 모래알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지은은 실망한 채 한참 동안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돌아가려는 순간 햇빛이 바위 근처 모래 속에 반쯤 묻혀있는 무언가에 반사되었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낡았지만 정교하게 조각된 은목걸이였다. 목걸이 표면에는 작은 한글로 인간애를 믿어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지은은 놀라며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이것이 그분의 것일까? 그분이 그것을 여기에 두셨을까? 지은은 목걸이를 집으로 가져가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있었다. 이 목걸이, 해변에서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곳에서 발견했어요. 지은이 말하며 목걸이를 탁자 위에 놓았다. 미연 아주머니는 목걸이를 보시고 놀란 눈빛을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들어 올려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이 목걸이, 옛날에 본 적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구나.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요, 엄마. 언제 보셨어요? 지은이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미연 아주머니는 목걸이를 내려놓고 잠시 조용히 앉아 계시다 대답하셨다. 10년 전쯤 큰 태풍이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우리 가족이 해변으로 떠밀려온 한 남자를 구했단다. 그분은 크게 다쳐 있었지만 깨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이 은목걸이였어.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념품이라고 했단다. 지은은 눈이 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그분이 그 남자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연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슬픈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그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을 거야. 그날 하루 종일 지은은 목걸이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녀는 그것을 간직했다가 다시 그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돌려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강석진 씨와 은목걸이는 그녀에게 이 이야기가 그녀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내일 아침 다시 해변에 갈 거예요. 지은이 잠자리에 들기 전 어머니께 말했다. 알겠다. 미연 아주머니는 약간 걱정스러운 듯하지만 신뢰에 찬 눈빛으로 대답하셨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하지만 항상 안전을 지켜야 한다. 지은아.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강석진 씨가 해변에 서서 끝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에는 은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지만 그는 지평선 너머를 응시하며 마치 누군가를 먼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다시 은반지를 발견했던 해변으로 나갔다. 어제보다 날씨가 더 추워졌고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뺨은 빨갛게 물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신비로운 노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은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으며 작은 구석구석까지 눈으로 살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그녀는 강석진 할아버지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제 그녀가 선물한 스웨터는 여전히 그의 어깨에 걸쳐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더 초췌해 보였다. 할아버지, 지은이 크게 외치며 그의 자리로 달려갔다. 석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놀란 듯한 눈빛을 보였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은, 또 여기로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할아버지, 이걸 여기 두고 가셨어요. 지은은 은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어제 할아버지가 앉아있던 곳 근처에서 찾았어요. 이거 할아버지 거 맞죠? 석진 할아버지는 은반지를 바라보며 눈빛이 순간 빛났다가 이내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의 마른 손이 떨리며 반지를 받았다. 맞아, 이건 내 거야. 그는 조용히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 반지는 내 딸에게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란다. 지은은 놀란 채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에 들린 반지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밀려왔다. 따님이요? 할아버지,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은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석진 할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며 먼 바다를 응시했다. 마치 파도가 그의 이야기를 실어나르는 듯했다. 내 딸은 내 모든 것이었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어. 딸은 엄마처럼 바다를 정말 좋아했지.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마다 딸은 가장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를 주워와서 나에게 자랑하곤 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그 기억들은 그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큰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어갔지. 나는 딸을 지킬 수 없었어. 뗏목 위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손에는 이 반지만 남아있었어. 그 후로 지금까지 나는 딸을 찾아 헤맸지만 모든 노력이 헛수고였어. 지은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그가 겪은 고통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는 그녀가 분명 어딘가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석진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나는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보니 세상에 아직도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너를 보니 내 딸이 떠올라. 지은, 내 딸도 너처럼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은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엄마, 할아버지는 큰 폭풍에서 딸을 잃으셨대요. 이 은반지는 그녀에게서 마지막으로 남은 거예요. 지은은 감동이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김미연 여사는 멈춰서며 눈빛이 갑자기 멀어졌다. 그의 큰 폭풍,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슨 기억이 나셨어요? 지은이 어머니를 희망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지은아, 그의 폭풍이 지나고 나서 엄마는 다른 어부의 가족으로부터 떠밀려온 어린 소녀를 입양했단다. 그 당시 그 아이의 배경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바다에서 나무 염주를 꼭 쥐고 발견되었어. 그 아이가 바로 너란다. 지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흐릿했던 기억들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엄마, 그 염주, 아직 가지고 계시죠? 미연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나무 염주가 들어있었지만 염주의 각 알은 여전히 빛났다. 이 염주는 항상 너와 함께했단다. 지은아. 엄마는 이것을 소중히 간직했지만 이것이 이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지은은 염주를 손에 들고 온몸으로 퍼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다시 해변으로 나갔다. 그녀는 구슬 목걸이를 가져왔다. 석진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그의 손에 건넸다. 할아버지, 이 목걸이는 제가 어머니께 입양된 이후로 가진 유일한 물건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할아버지 가족의 물건일지도 몰라요. 석진 할아버지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목걸이, 내가 내 딸의 6번째 생일을 위해 만든 거야. 그 위에 새겨진 글자는 내가 내 딸에게 남긴 메시지였어.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은 글꼴을 읽었다. 행복은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돌아온다. 지은과 석진 할아버지는 모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처음으로 석진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지은아, 아마도 내 딸은 결코 나를 떠난 적이 없을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동에 차서 말했다. 지은은 나무 구슬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은 가방에 넣고 시선을 석진 씨에게서 떼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고 그녀의 가슴 속에 강렬한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할아버지, 만약 이 목걸이가 정말로 할아버지의 딸 것이라면 우리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석진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약간의 망설임이 비쳤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려 한다. 지은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만약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면 나는 또다시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없을 거야. 지은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그의 여인 손을 감싸 안았다. 저는 우리가 만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할아버지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을 거예요. 제가 함께 할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자신의 결심을 어머니 김미연 씨에게 알렸다. 미연 씨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지은아, 엄마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조심해라.
진실은 항상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을 굳혔다. 지은과 석진 씨는 과거의 단서를 찾기 위해 여정을 시작했다. 그들은 근처에 사는 한 노어부 이상호 씨를 찾아갔다. 그는 몇 년 전 큰 폭풍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였다. 이 선생님, 저희는 10년 전 폭풍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은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폭풍. 나는 그걸 결코 잊을 수 없어. 나는 한 가족이 해변에서 작은 소녀를 발견한 것을 기억해. 그녀는 나무 굿을 목걸이를 꼭 쥐고 있었지. 하지만 그들이 그 소녀를 어디로 데려갔는지는 알지 못해. 내가 기억하는 건 그 남자가 그녀를 북쪽 어촌으로 데려가 입양을 맡기겠다고 말했던 거야. 북쪽 어촌이요? 지은은 나지막히 되뇌며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을 받았다. 북쪽 어촌으로 가는 길에 석진 씨는 자신의 딸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애는 바다를 정말 좋아했어. 너처럼 말이야. 바다에 올 때마다 가장 아름다운 돌과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으곤 했지. 그리고 언젠가 그 보물들로 목걸이를 만들어 나에게 선물하겠다고 했단다. 지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딸을 향한 그의 깊고 변치 않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찾아낼 거라고 믿어요. 지은이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북쪽 어촌에 도착한 후 그들은 폭풍 후 작은 소녀를 입양한 가족에 대해 물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들은 황할머니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한 어부 가족이 작은 소녀를 입양했었지. 하지만 그들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소녀를 다른 마을에 사는 한 여자에게 맡겨야 했단다. 그 여자는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 그건 잊을 수가 없어. 빨간 스웨터. 지은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그녀가 찾고 있던 중요한 단서였다. 저희 엄마. 미연 엄마는 저를 폭풍 후에 입양했다고 하셨어요. 그때 엄마가 빨간 스웨터를 입고 계셨다고요. 지은은 목이 메어 말했다. 할머니의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너는 그때의 소녀구나. 이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다시 너의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구나. 석진 씨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우리는 진실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구나. 그들은 다시 김미연 씨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후 지은은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했다. 미연 씨는 잠시 멍해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찾아냈다. 상자 안에는 몇 장의 낡은 사진, 나무빗, 그리고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다. 이 종이는 내가 너를 입양했을 때 함께 있던 유일한 거란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그것을 지은에게 건넸다. 지은은 종이를 열어 구불구불한 글씨로 적힌 문장을 읽었다. 사랑하는 딸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믿음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렴. 석진 씨는 종이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건 내 아내의 필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집 안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석유 등잔불이 평화로운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지은은 목걸이, 빗, 그리고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깊은 감정에 휩싸였다. 엄마, 석진 할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요. 지은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석진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곤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너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해냈단다. 너는 내 어둠 속의 빛이야. 다음 아침, 지은은 부드러운 새벽 햇살이 작은 해변가 집을 감싸는 가운데 잠에서 깼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살며시 스쳐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밤새 테이블 옆에 앉아 나무 염주를 소중히 다루는 강석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하는 표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쉬지 않으셨어요? 지은이 다가가며 물었다.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약간의 미소를 지었다. 지은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 기념품들은 마치 잃어버렸던 나의 일부가 다시 찾아온 것 같구나.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꿈일까 두렵구나. 지은은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진실을 찾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북쪽 어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은 황할머니가 지은이 미연 엄마에게 맡겨지기 전에 그녀를 입양한 어부 가족에 대해 언급했던 곳이었다. 이번에는 초기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을 준 노련한 어부 이상호 씨도 동행했다. 마을에 도착하자 그들은 언덕 이 해안 근처에 있는 오래된 집으로 안내받았다. 그것은 어부 가족이 이사 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었다. 낡고 허물어져가는 집은 이끼로 덮인 지붕과 바람에 삐걱거리는 썩은 나무 문을 가진 채 그들을 맞이했다. 이곳이 내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본 곳이야.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네. 황할머니는 말하며 모두를 집 안으로 이끌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지은은 벽에 헐겁게 걸려있는 한 그림을 보고 문득 멈춰섰다. 그녀는 그림에 다가가 살며시 손을 댔다. 그림 뒤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걸 보세요. 지은은 신중히 상자를 꺼내며 외쳤다. 강석진 할아버지는 상자에 떨리는 손을 뻗어 열었다. 그 안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있는 작은 노트가 있었다. 노트를 한 장씩 넘기던 그는 어린 소녀의 간단한 그림과 함께 아빠의 빛, 딸 지영이라는 삐뚤빼뚤한 글자가 적힌 페이지에서 멈췄다. 강석진 할아버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렀다. 지영, 이건 내 딸의 이름이다. 이 노트는 그녀의 것이야. 내가 기억하기로 그녀는 슬플 때마다 이 노트에 무언가를 적곤 했지. 지은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렸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이건 신호일지도 몰라요. 저희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 집을 떠나 황할머니가 언급했던 마지막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지은의 가족이 한때 살았던 곳이었다. 가는 길에 이 씨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더 이야기해 주었다. 미연 할머니에게 지은을 맡긴 남자가 배에 그림이 새겨진 은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마을 사람들은 동네 어부들만 그런 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강석진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눈에 빛을 띄우며 말했다. 은반지. 내가 그런 반지를 내 가장 친한 친구 박 씨에게 준 적이 있다.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딸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지. 그들은 늦은 오후 동해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이끼로 덮인 초가집들이 빛바랜 햇살 아래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끝에 그들은 강석진 할아버지의 옛 친구 박지호 씨를 만날 수 있었다. 다시 만난 박 씨를 보며 강석진 할아버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지호야, 혹시 내가 내 딸을 데려간 것이냐? 박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석진아. 그날 태풍이 지나간 후 나는 지영이를 작은 뗏목 위에서 나무 염주를 꼭 쥔 채로 발견했다. 나는 너를 찾을 수 없었고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딸을 잘 돌봐줄 착한 여인에게 맡겼지. 하지만 그 후로 아이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 박 씨는 주머니에서 배에 그림이 새겨진 은반지를 꺼내 강석진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이 반지는 내 것이야. 나는 이걸 너와의 약속으로 간직해왔다. 그리고 이제는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순간 지은은 은반지를 바라보며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어렴풋한 기억들을 떠올렸다. 한 남자가 그녀를 꼭 껴안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던 순간 그의 손가락에 빛나던 은반지가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 기억났어요. 저는 이 반지를 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석진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지은을 꽉 껴안으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아, 나는 오랫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내 딸임을. 강석진 씨가 수년간 찾아 헤맨 지영의 딸이 바로 지은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모두 김미연 할머니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고요한 공간은 이야기, 행복의 눈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찼다. 작은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지은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평생 돌봐준 양어머니 미연 할머니와 오랜 세월 외로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녀를 찾은 생부 석진 씨였다.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지은은 감정에 북받쳐 망설이며 말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분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석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몇 시간 동안 흘린 눈물로 아직도 붉어진 눈으로 말했다. 딸아, 아버지는 너를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단다. 내가 영원히 떠났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단다. 미연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이 날이 올 것을 항상 믿었단다. 언젠가 내가 친가족을 찾을 것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 넌 항상 엄마의 딸이란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두 분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두 분 중 누구도 잃지 않을 것을 약속드릴게요. 다음 날 석진 씨는 지은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바닷가 옆의 작은 언덕으로 예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었다. 집은 사라졌지만 빈 터만 남아 있었고 풍경은 여전히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바다의 숨결을 전해졌다. 여기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을 꾸렸던 곳이야. 우리는 여기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곤 했지. 석진 씨는 목이 메어 말했다. 지은은 몸을 굽혀 매끄러운 작은 돌 하나를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적에 바닷가에서 돌 줍는 걸 좋아했다고 하셨죠. 이 돌을 간직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으로요. 석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넌 정말 내 딸이구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두 사람의 사랑을 느끼며 가족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받지 않게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느 저녁, 지은은 작은 부엌에서 미연 할머니와 함께 앉아 말했다. 엄마, 저는 잘할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지만 엄마 곁을 떠나고 싶지도 않아요. 미연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에는 한계가 없단다. 엄마는 내가 누구를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는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누군가를 버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강한 끈으로 모든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일주일 후, 석진 씨는 작은 어촌에서 시작된 모든 여정을 감사하는 의미로 작은 행사를 열기로 했다. 해변에서 열린 이 행사는 미연 할머니, 박 씨, 이 씨,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석했다. 노을 아래 지은은 모래사장에 서서 오랜 세월 동안 간직했던 나무 굿을 목걸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감동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저와 제 가족을 항상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고아이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사랑과 인간애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저는 제 아버지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석진 씨는 지은 옆에 서서 낮고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길을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따뜻한 마음과 여러분의 지원 덕분에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빛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 후 석진 씨와 지은은 몇 날 더 어촌에 머물기로 했다. 그들은 미연 할머니와 함께 어민들의 어망을 수리하거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은 두 사람과의 연결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아침, 지은은 아버지와 양어머니와 함께 해변에 앉아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받은 따뜻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석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영아, 너는 아버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해왔단다. 너는 아버지의 가장 큰 자랑이야. 미연 할머니도 지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다. 넌 항상 엄마 인생의 빛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내가 좋은 일을 해낼 거라 믿는다. 시간이 흐르며 지은은 이제 자신의 본명 지영을 되찾아 친아버지 강석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양어머니 김미영과도 헤어지지 않았다. 지영은 두 사람의 사랑과 유대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은 아버지에게 자신과 함께 아버지의 가족이 한때 살았던 언덕 위의 옛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아버지, 이 집을 우리 가족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에 자부심을 담았다.
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구나. 내 어머니와 꼭 닮았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 행복하단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래된 집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센터로 새롭게 지어졌다. 지영은 이곳을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개관식 날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지영은 사람들 사이에 서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여러분, 이곳은 제 가족의 추억을 간직한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작은 마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라고 지영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다.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영은 친아버지와 양어머니와 함께 해변에 앉았다. 그들은 붉게 물든 석양이 천천히 지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바닷물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제는 차가운 느낌 대신 평온함을 주고 있었다. 엄마, 아빠, 지영은 감정을 담아 낮게 말했다. 항상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가족의 사랑은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지영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엄마의 빛이란다. 그리고 엄마는 내가 그 빛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임을 믿고 있어. 석진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넌 아버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단다.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너 덕분에 아버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수년 후 지영은 수천 명의 가난한 아이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대형 자선 단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비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널리 알려졌다. 어느 날 오후, 지영은 어촌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익숙한 해변 위에 섰다. 그녀는 손에 나무 굿을 목걸이를 쥐고 시선을 수평선 너머로 향했다. 제 삶은 이곳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조금의 자비로도 우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거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바닷바람이 지나가며 바다의 짠 냄새를 실어 나르며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지영은 앞으로의 미래가 활짝 열려 있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여정을 계속해 나갈 것이었다. 붉게 물든 석양 아래 지영은 해변을 걸으며 작지만 힘찬 발자국을 남겼다. 그것은 자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의가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